12월 달에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2015년도 1월 20일 날 직장을 다 제거하고 대장 일부 제거하고 또 간을 60% 잘라내고, 간을 자르면서 그 한쪽 담도를 잘랐어요. 담도를 잘라가지고 다른 담도에 연결시켜서 그 수술을 7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그 대동맥 임파절하고 간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항암을 거부하고 면역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면역 치료 4개월 만에 제 몸에서 암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건강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취지를 잘 아시고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만나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건강하다. 뭐 어떤 내가 아픈데 이런 치료를 하니까 좀 낫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고 보니까 뭐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저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암 극복 이야기 우리 박정수 회장님의 밴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오래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직장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됐는데, 이 밴드에 가입해가지고 우리 회장님의 그거를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년 2개월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얼마나 참 저희들이 그 생명을 연장한 거는 우리 그 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오신 것이 큰 자랑이고 큰 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의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해서 건강하게 이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처럼 지금 이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공유하려고 이런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실 테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박점수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여기 좀 좁아서 이게 잘 제가 작동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 9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이 9년 전의 제 모습이고, 저는 세상을 살면서 젊을 때는 뭐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이거저거 뭐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고 사업도 성공도 많이 시키고 또 실패도 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나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해서, 제가 암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문식님도 그 전부터 우리 회원이시고, 또 이 아파트에도 우리 회원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신데, 제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암이 딱 걸리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모르니까 전부 다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첫 번째, 검사하죠. 검사에서 종양이라는 것은 암세포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암세포가 하나, 둘 모여서 그것이 100개, 1000개 이래 되면은 이 종양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죠? 종양이 생기면은 그 종양을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은 종양만 딱 자르는 것이 아니고 잔존암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부위까지 확 잘라내버립니다. 위암이 걸리면 위를 통째로 없애버리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은 잔존암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이에요. 암이 걸리면은 걔들은 식장에서 대장으로, 대장에서 간으로, 간에서 뇌로 이렇게 쭉 퍼지는 것이 진짜 암이고, 또 하나 암이 있어요. 그것은 유사암이에요. 유사암. 암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걔네들은 움직이지 않는 암이 움직이지 않는 암. 그냥 위에서 암이 생기면은 위에서 그냥 다른 데로 번지지를 않아요. 폐에 생기면은 폐에서 번지지 않고, 그런 암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완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다 같은 암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이 걸리기 전에 다른 많은 병이 왔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40대 중반쯤 됐을 때 첫 번째 온 것이, 족구하다가 제가 승부욕이 좀 있어요. 승부욕이 있어서 그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에 가입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족구 시합을 했어요. 족구 시합을 하는데 막 화이팅하고 뭐 이렇게 점을 때니까 막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귀에서 막 엄청난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꽝 하는 굉음이 들려서 왼쪽 다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딱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뒤에서 쇠로 가지고, 쇠파이프로 가지고 때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뚝 끊어져 버렸어요. 움푹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그 야구사들 이래 보면은 건달들 배신하면은 아킬레스건 끊어버리죠. 그러면 뭐 그냥 불구되는 거예요. 그럼 못 끊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바로 서울대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서 아킬레스건을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복원을 시켰는데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인대 아닙니까? 인대. 힘줄이에요, 힘줄. 인대인데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그것을 복원을 시켜도 붙여놓은 부분은 인대가 아니죠. 살이에요. 붙여놓은 부분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절대 달리기를 하지 마라. 스키도 타지 마라. 테니스도 치지 마라. 이 30년 전이에요. 그 후로 운동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뭐 젊을 때 남자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은. 그냥 봉급생활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경쟁 세대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했던 직업은 뭔가 하면은 이 휴대폰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조선일보에 연합전단이라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연합전단. 그때는 모든 광고를 뭐로 했는가 아마 신문에다가 전단지를 끼워서 보냈죠. 백화점, 뭐 뉴코아, 신세계, 뭐 현대. 그것을 제가 조선일보 거를 독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되고 또 싸움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에 운동은 못하고
두 번째 온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또 젊은 남자들 뭐 합니까? 담배 피우죠, 담배. 담배 피우면 속이 시원한 거겠대요. 그때 당신은. 담배를 피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숨이 차서 그냥 있어도 숨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을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조금 전에 있던 애가 우리 큰 애인데 얘들이 풍선을 부는데 얘들 어릴 때죠. 풍선을 불 수가 없어요. 호흡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폐기종이라 그래, 폐기종. 폐에 빵꾸가 빵빵 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당장 담배를 끊지 않으면 바로 사망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었죠. 끊고 그 다음에 온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15년 전이죠. 협심증. 협심증 아세요? 소리 없는 죽음의 병입니다. 협심증이 왔는데 뭐 초음파 검사하고 뭐 심전도 검사하고 백날 해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큰 병원에 가서 조영술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뚫어서 하얀 약을 이렇게 넣는 거죠. 약을 넣어서 촬영을 하니까 세 군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풍선 시술을 했어요. 풍선 시술이라는 것은 갑자기 바람을 확 집어넣어서 그 막힌 혈관을 확 뚫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너무 많이 막혀서 풍선 시술로는 안 되고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그대로 있으니까 말짱하니까 팔은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스텐트 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뭐 저는 이 의료지식이라는 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아 그렇게 하세요 해서 스텐트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도 뭐 지금 스텐트 심으신 분 계신데 저는 정말 심했어요. 코를 살짝만 이래 문지러도 코피가 나옵니다. 우리 몸속에서 혈관이 제일 약한 데가 코거든요. 코 안.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내 몸을 방어하는 거예요. 코로 코피를 쏟아야지만 혈관 막히는 것이 그래도 좀 덜한 거예요. 스텐트를 심고 나서 손과 발은 시리죠. 그리고 저리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도 이 반팔을 입지를 못해요. 팔이 저려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뭐 제가 한 사업이 그게 만만찮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엇박에 참 상당한 충격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더 이끌어 나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참 성실히 해서 벌어놨던 돈 다 날리고 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알거지가 되니까 몸은 아프지만은 이거 참 세상 사는 것이 정말에서 멋이라는 것을 나는 멋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멋이라는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돈은 없지. 제가 지금 평촌에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여기 살지만은. 평촌에 가면은 그 안양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돼지머리 반 마리 하면은 뭐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소주 한 박스 갖다 놔놓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으니까 저녁마다 소주 마시고 그 안주 뭐 15,000원치 하면은 뭐 몇 날 며칠 먹으니까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배도 안 아프고 아무 그 반응이 없었어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설사다니고 막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좀 이런 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전부 다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기를 보니까 전부 다 피예요, 피. 그래서 아차, 이제는 뭐 잘못된 것이 왔구나 싶어서
고려대 안암병원에 갔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사업할 때는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제가 항상 그 주치의 두고 다녔었는데 거기 이제 사업 망하고 나서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 안암병원에 가니까 암 종양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조금 전에 있던 걔가 집이 개포동이에요, 개포동. 삼성병원하고 가깝잖아요. 그때는 애가 어렸으니까. 아빠, 이까지 내가 간호할 수도 없고, 막내딸은 또 뭐 직장 다니고, 마누라는 또 골프장 운영하고 이러니까 24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얘밖에는. 그래서 얘가 이제 개포동으로 삼성병원으로 옮기자 해서 삼성병원에 갔어요. 병명은 직장암 4기. 벌써 직장에서 대장으로, 대장에서 간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20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을 받았을 때는 직장을 100% 잘라냈어요. 대장 절반 잘라내고, 간 60% 잘라내고, 간에 2개 붙어 있는 것이 있죠. 담도. 간에 이렇게 연결된 담도가 2개가 이래 있어요. 그래서 그 간을 60% 자르니까 어쩔 수 없이 담도를 잘랐어요. 잘라서 2개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내렸죠. 붙여놨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됐는데 간병인이 사장님 얼굴이 황달색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담즙이 안 흐르는 거예요. 시술을 매일 했죠. 오늘 시술하면 금식하는 거 아시죠? 금식하고 시술하고 실패. 그 다음날 또 금식하고 또 실패. 또 실패.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뚫어내지를 못해요. 몸속으로 담즙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박강보라는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마침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죠. 나 이 시술 도저히 못하겠다. 이 아픈 것이 너무 아파요. 이 안에까지는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잡이 담도를 그냥 찌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칼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거 이런 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시술을 실패하고 나면은 침대에서 딱 나올 때 고개를 움직일 힘도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서 소문에 박강보 선생이 담도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박강보 교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 첫날 저를 시술을 했습니다. 담도 시술을. 담도 시술을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아주 절절매시더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픈 걸 참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 안 참으면 어떡합니까? 못 들보면 죽는데. 하세요. 결국 아주 신랄처럼 가는 관을 뚫었어요. 담도에. 어거지로 뚫고 없는 구멍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지나서 조금 더 굵은 간으로 바꿔치우고 또 조금 지나서 조금 더 굵은 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간을 꼽게 됐어요. 그것을 몸속으로 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상처 보셨지만 이게 이제 그 담즙 주머니 차고 있던 거거든요. 옆구리 이제 구멍을 내서 담간을 꼽았죠. 꼽고 담즙 주머니를 찼어요. 밖으로 담즙을 빼내는 거죠. 그때부터는 암하고의 전쟁이 아니고 이 담도하고의 전쟁이 담도하고의 전쟁.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이 담도 환자들은 아주 심한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한기라는 게 옵니다. 몸이 떨려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땀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삼도봉이라는 데를 1176m 고지예요. 저쪽에서 오면 전라도 무주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쪽에서 올라가면은 충청도 물안계곡에서 올라가는 거고, 저 있는 데서 올라가면 경상북도 김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백두대간 삼도봉이는데 겨울에는 등산객이 한 명도 없어요. 발자국은 노루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 멧돼지 발자국, 그리고 제 발자국밖에 없어요. 거기를 제가 하루도 없이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면 땀이 나죠. 그 땀이 식으면은 이 한기가 옵니다. 한기가 오는데, 한기가 오기 시작하면은 겨울 이불을 다 덮어 씌우고 방에 불을 떼고 아무리 해도 이게 멋지를 않아요. 발발발 떨리는데,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48시간 왔습니다. 그때는 냉수도 못 마시고, 뭐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가도 못 먹을 때예요. 48시간을 아무것도 못 먹고 발발 떨고 있다가 그런 세월을 1년을 보낸 거예요. 1년을 보내니까 처음에는 이제 48시간에서 24시간, 12시간 이렇게 서서히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반이면 나는 올라갑니다. 삼도봉을.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가다가 이제 담즙 차잖아요, 이렇게. 담즙이. 그럼 어쩔 수 없이 담즙을 피워가면서 꼭대기를 딱 올라가면 그 무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말 찹습니다. 그나마 그 페트병 6개 울리 메고 가서 그 약수터가 있어요. 산삼 약수터라고. 그 6병 전부 다 그 조만한 구멍으로 물을 해서 그 우리 노인네 그 동네에 두 분이 계시거든. 그 이제 3병 갖다 드리고 3병은 제가 먹으면서 운동을 1년 했어요. 그렇게 암하고의 전쟁을 했는데, 저는 뭐 암을 고치는 데가 없으니까 암을 고쳤을 거라고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냥 이대로 그냥 오늘 내가 등산을 가면은 내일 안 죽을 거 아니냐, 내일 또 가면은 모레 안 죽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생명을 유지해 가다 보면은 암을 고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그 등산할 때 제일 무서운 거는 멧돼지죠, 멧돼지. 멧돼지 만나면은 나는 피할 길이 없어요. 걸음 자체를 못 걷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멧돼지 오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절대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멧돼지도 내 눈치 보거든. 서로 그냥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 생활을 1년을 했는데 담즙 주머니가 계속해서 막힙니다, 이게. 담즙 해보신 분들, 주변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담즙 주머니가 자꾸 막혀서, 막히게 되면 뭐가 옵니까? 황달이 옵니다, 황달이. 황달이 오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날도 담즙 주머니가 막혔어요. 막혔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담즙 주머니 그거 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나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재발은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건강도 좋아졌는데 암이 재발된 거예요. 암이 재발되고 나니까 이거는 건강은 좋아지는데 암은 암대로 재발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 건강이 좋아졌다고 암 고치셨을 것이다, 수술도 받고 나는 항암 치료도 했고 방사선 치료도 했으니까 암은 고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소리입니다. 건강은 건강대로 좋아지는데 암은 암대로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서 재발이 됐다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마침 제가 직장 대장을 수술했던 의사가 따로 있고 간하고 담도 수술을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의사 두 분이서 같이 동시에 수술을 했죠.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그 담도 간을 수술했던 교수님이 서울대학병원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담즙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병원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다. 항암 치료하자 그래요. 근데 제가 항암 치료를 12번 하자 그러는데 6번 하고 그만했거든요. 6번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딸내미 둘이가 항암을 해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아빠 안 죽을라 그러면 항암해야 돼. 나는 안 하겠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항암은 엉터리라고.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게 아니야. 근데 저는 그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치료비를 대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6번 하고 항암하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봤어요. 12번 하는 거 6번 하고 안 하기로. 그때 뭐가 왔는가 하면 메리스라고 아십니까? 메리스 사태가 삼성병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가 삼성병원 다녔잖아요. 6번 하고 항암을 안 했습니다. 중단하고 이제 그 서울대학병원의 건우일 교수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항암하면은 재발된 암 고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건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러면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는 죄송하지만 어떤 치료도 하자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검사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내려왔어요. 다만 담즙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병원은 오지만은 담즙 주머니 때문에 다른 치료는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캄캄하죠. 아는 것도 없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또 하나 일본의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방사선과 40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건 성산 없는 도박. 항암 치료는 사기다. 이 책을 우연히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밴드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왜 사기인지를 이분이 적나라하게 쫙 글을 달아놨어요. 수명 연장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안 하겠다 그러고 내려와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에 서울대학교 이항재 교수가 TV에 나와서 비타민 C 강의를 하는 것을 한 25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이 비타민 C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마 저는 이 보조식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약 하나가 요만큼씩 먹는 그게 무슨 병을 고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갔으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비타민 C를 받고, 그 다음에 일본에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일본에서 오래 살았어요. 삼성 특파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일본에서만 한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50년 안 돼도 한 40몇 년 살고 있는데 걔가 나와가지고 오빠 비타민 C를 한번 먹어봐 하더니 내 삼성에서 수술을 딱 하고 나서 미움을 먹으라 그러는데 암 환자들은 배가 안 고프거든요. 항암하고 나면 음식 냄새도 맡기가 싫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배가 고파서 조카하고 성남 모란시장에 갔어요.
보신탕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조카도 놀래고 나도 놀랬죠. 근데 그걸 또 잊어버렸어요. 에이, 설마 비타민C가 이런 역할을 하겠느냐. 또 안 먹어버렸어요. 세 번째 만난 것이 이제 재발되고 나서 만난 게 세 번째. 이거는 내가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스크린 골프하고, 우리 정성일님하고, 총무님은 와봤겠지만은, 그 골프장에 회원이 한 분 계세요. 이 삼성 SDS에 다니는데, 이분이 젊은 분인데, 이 사람이 소장암에 뇌종양에 수술을 다 하고, 마지막에 온 것이 폐 종양이 9개가 생겼는데, 수술 없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실장이 우리 그 2명이 있어서 걔들한테 나하고 좀 만나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것이 있는데 자기 투병기, 그 투병기에 보니까 또 비타민C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것이 뭡니까? 값싸고 흔한 것이 비타민C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를 무슨 암을 고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가 할 게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그나마 비타민C 주사를 한 맞아보고, 또 비타민C, MSM, 콜라겐, 이런 애들을 복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복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도봉이라는 데가 김천 그 해인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대구까지 주사 맞는 데가 대구 팔공산의 언더로 된 병원이에요. 결국은 내가 그 병원에서 만 4년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주사 맞는데 몇 시간. 그때는 주사도 이 원장들이 3시간, 4시간 걸쳐서 맞더라고요. 이 비타민C라는 것은 이 형광등 불빛에도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상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따라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2달이 있다가 그냥 애들 보기도 미안하고 입원해버렸어요. 입원해버리고 이제 새벽 4시 반 되면은 그건 삼도봉이 없으니까 갓바위로 가는 거죠, 갓바위. 갓바위는 사실 삼도봉하고 비교하면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갓바위는 왜 좋은가 하면은 캄캄한 밤에 가도 거기는 전부 다 가로등이 돼 있어요. 가로등이. 거기에 보면은 80 노인네들이 지팡이를 짚고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내가 4시 반에 올라가면은 벌써 거기 가서 한 가지의 소원은 들어준다 하면서 그 딱 이렇게 프랭카드가 걸려 있어요. 저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인데. 올라가니까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올라가면 벌써 기도하러 오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번 태어났다가 가는 건데 내가 이까지 다음에 더군다나 사업까지 망하고 이 우리 애들한테 참 못난 친구들한테 이 못난 모습 보이고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삼도봉을 갔다 옵니다. 내려오면은 담즙 주머니는 차고 있죠. 그래,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 이렇게 수건에 적셔서 닦아내고, 머리는 감고, 이렇게 아침 7시 10분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또 비타민C 주사 맞고, 먹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번 2달 만에 또 이 담즙 주머니가 막혀버렸어요. 막히니까 또 한 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하니까 빨리 와서 검사를 하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그 권위 교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장님 오시는 김에 검사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검사. 제가 검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담즙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담즙 주머니 아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종아리에 딜딜 감아놓잖아요. 이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담즙 주머니를 줄을 끌어버렸어요. 짧게. 끊어서 바지 주머니에 딱 집어 넣었어요. 그래도 담즙은 잘 흐르더라고. 그래서 달리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등산을 하면서 근육은
체력은 좋아졌으니까. 그래, 검사를 딱 했는데, 일주일 후에 결과 보러 가잖아요. 지금 우리 큰애하고 같이 갔었는데.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 아니, 신기합니다. 이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60% 잘라낸 간에, 대동맥 임파절에 간이, 암이 득지득지 붙었었는데,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박수 안 칩니까? 저는 정말 암이 고쳐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보고 그러면은 다시, 이 평생 차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개복 수술을 해서 하자 이러더라고.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자리를 잘라서 담접 주머니를 내 몸에서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제가 물었죠. 이거 혹시 다시 막히는 거 아닙니까? 막힐 수 있다는 게. 다시 막히면 어떡합니까? 다시 막히면 또다시 개복을 해서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떼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개복 수술을 했어요. 개복 수술을 하고 이 담관 꼽아놓은 거는 주머니는 떼내고 또다시 막힐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이것을 꼽아놓고 있더라고. 이 일주일 후에 담관을 떼내시더라고. 떼내시고 나서 정확하게 24일인가 5일 후에 포항에서 스틸 마라톤이 열렸어요. 10km 마라톤. 거기에 제가 출전합니다. 5km, 10km가 있는데. 10km 마라톤을 출전하니까 원장님하고 의사님들하고 뭐 같이 있는 환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이도 많고 그런 객기 부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뛰어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1시간 10km를 56분 33초에 완주합니다. 한 2달 지나니까 대구 두류공원에서 알몸 마라톤 젊은 애들 몸 자랑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런 애들이 거기에 나갔죠. 나가니까 저는 아까 보셨겠지만은 온 배에 상처인데 여기서 제가 언더로뎀에 있었으니까 언더로뎀 암 한우 암 극복이라고 딱 써서 페인트 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통을 다 벗고 있는데 이건 알몸 마라톤이니까 우통을 무조건 벗고 뛰어야 돼요. 저는 추워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도 환자였으니까. 그래서 잠바를 입고 있다가 여의땅 할 때 잠바 벗어서 우리 애들한테 넣어가지고 10km 마라톤을 54분에 뜁니다. 또 한 2달이 있으니까 대구에서 세계 실내 육상 마라톤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하프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21km. 그거 출전하게 됩니다. 출전해서 또 21km 완주합니다. 1시간 54분에. 그렇게 완주를 하면서도 몸이 좋아서 완주를 한 건 아닙니다. 완주하고 나면은 저는 바로 차에 들어가서 히터 막 이빨 틀어놓고 그 몸을 녹여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계속 한기가 오니까. 그래도 이것만이 내가 살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경주에서 풀코스 경주 동아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출전했어요. 출전해서 4시간 36분 얼마 이렇게 해서 완주해버립니다. 그러자 또 이제 서울에서 동아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밴드 리더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원장들한테 이야기하면 원장들은 전부 다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을 믿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자 이제 서울 동아국제 마라톤이 열렸는데
웬 환자가 언더로드에 저를 찾아왔어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흑색종암인데 이력이 특이해요. 마라톤 풀코스를 30몇 번 완주를 했고 울트라 마라톤 아시죠? 100km 그걸 완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자기가 암이 걸리고 나서 마라톤 출전을 했는데 33km 지점에서 포기를 했다. 근데 지금 좀 나를 만나서 몸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내가 마라톤에 도전하고 싶어서 동아 마라톤 신청을 했다 이게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운동을 해봤으니까. 근데 사실 나보다 많이 못하더라고. 나는 스피드가 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라서 그렇겠지만 스피드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오래 달리는 거예요. 100km 달리려고 그러면 밤새도록 달려요. 그래서 내가 응원차 이제 했어요. 등록을 해서 뛴 것이 이제 이분하고 같이 뛰지는 못했어요. 왜 같이 못 뛰는가 하면은 내가 등록했다 소리를 안 했는데 이분은 그냥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퇴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TV조선에서 저한테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라톤 뛰는 거 자기들이 촬영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 촬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건강전도사를 한 지가 이제 49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10년째인데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안 믿는 것만 해도 그 정도만 다행이죠. 음해를 하는 거예요, 음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들 목숨 살려주려고 하다가 이거 나만 이거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것이 딱 나오고 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마라톤 뛴 것이 나오니까. 그 후에도 이제 2번 더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진실은 절대 방영해주지를 않습니다. 왜 방영 안 해주느냐? 스폰이 떨어지죠. 허자방거로 가지고 암을 다 고쳐버리면은 자기들 밥벌이가 다 끊어지니까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후로 이제 암은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것이 1위가 암이죠. 2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당뇨, 합병증 이런 병들이 쫙 있는데 천만의 소리. 이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압도적인 1위는 암입니다. 암. 당뇨로 가지고 합병증이 오고 이렇게 해서 사망하면은 그거는 미리 사망하는 거고, 심혈관 질환으로 해서 혈관이 잘못돼서 사망하면은 그것도 미리 사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걔들을 고쳤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80 넘어서 노안으로 별세했다. 천만의 소리. 노안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사망하는 것은 암입니다. 암. 80세 넘어서 암 걸리면 수술할 이유도 없고 항암 치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만의 소리. 마지막에 사망하는 것은 원인은 암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을 100명 이상을 임상 실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가 사망하는 시간이 100명 이상이 다 사망하는 시간이 114일 걸렸어요. 114일 걸렸는데 비타민C 10g을 복용하니까 수명이 4.2배 늘어났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정문식 씨 자기 부인
십몇 년 살았다 이야기 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사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C라는 것은 분명하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도 하지만은 장수도 한다. 그렇게 해서 저의 암 투병기는 완전히 싹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제가 언더로뎀에 있으니까 그 암 환자들이 있는 데가 베드가 100베드예요, 100베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전부 다 저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제 카페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이 암 극복 이야기 밴드를 만들었는 겁니다. 이 밴드에 지금 멤버 회원수 보세요. 1617명입니다. 제가 이거 선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소리 소문으로. 근데 여기 있으신 분들 밴드에 가입하실 줄 대부분 다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가입 못하고 유튜브에 못 들어오고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를 거쳐간 환자들이 몇만 명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제가 제 유튜브를 다 들어보면 제가 그런 강의를 다 해놨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암이 걸린다 그러면 저는 100% 살 자신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5대 요법이에요. 5대 요법. 5대 요법 아시는 분? 예. 네. 뭡니까? 면역 치료, 아. 배변, 예. 긍정적인 사고, 예. 운동, 예. 면역, 음식 골고루 먹기.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이 책으로 썼습니다. 이 책을 내가 쓸 때는 여기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많이 죽였죠. 응?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아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큰일 나. 큰일 나. 아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이러니까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친다는데 왜 큰일 난다 그러냐. 요즘은 내가 그런 이야기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화라는 것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늦출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술 친구들 많잖아요. 요즘 다 우리 술 친구들입니다. 이 총무님도 나보고, 술 마셔도 돼요. 술 마셔도 돼. 그래서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비타민C가 좋은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인간은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안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인간도 처음에는 신장에서, 그 다음에는 간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냈습니다. 비타민C 이름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거죠.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은 각종 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병이 뭔가 하면은 바로 괴혈병이라는 겁니다. 괴혈병. 괴혈병 아세요? 젊은 애들이 19, 20살 이렇게 된 애들이 전부 다 괴혈병으로 사망했어요. 조선업이 발달되면서 배를 타고 5척, 6척 배를 타고 나가면은 300명 나가면은 거의가 다 사망해서 돌아와요. 뭐로 사망하느냐? 괴혈병으로 사망. 그 괴혈병을 고친 것이 바로 아스코르빈산입니다. 비타민 C. 그것을 영국 황실에 있는 린드라는 의사가 온갖 임상실험을 다 했겠죠. 여러분들 임상실험 그러면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소리. 임상실험은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수십 건씩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임상실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린다라는 의사가 비타민 C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탐험가들 중에서 쿡이라는 선장이 있어요. 그 선장이 배를 5척을 몰고 나가서 탐험을 하고 들어왔는데 딱 한 명 사망하고 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 한 명도 괴혈병이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은 육지에 닿으면은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한 거예요. 괴혈병을 비타민 C가 괴혈병을 고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워털루 전쟁이라고 나폴레옹하고 영국하고 전쟁한 것이 있죠. 전부 다 나폴레옹이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영국이 이겼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타민 C예요. 보이지 않는 비밀 무기. 나폴레옹은 그걸 몰라. 군인들이 나가면은 전부 다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고 괴혈병으로 다 죽어버려. 그런데 영국에서는 미리 그걸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숙달된 이 병사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야. 결국 영국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베르트 센터지레자라는 의사가 비타민 C의 효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서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비타민 C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예전에는 비타민 C가 귀했죠. 만들기도 어려웠고 귀했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나오는 게 있게 대량으로. 지금 비타민 C 의사들 나와서 요즘 TV 틀면은 전부 다 건강 상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한의사들 나와서. 암은 바로 암 환자가 고치는 거다. 그것도 나처럼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고쳐서 지금은 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제가 사실은 고쳐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암 환자들 상대를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제 지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돈 받지 않아요. 다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제 밴드죠. 밴드에 보면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공지사항 우측에 보면은 플러스 10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암 환자들을 제가 치료해 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두 사람 내가 이제 그 사례를 들자 그러면은 조진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진남.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러는가 피가 80%가 없어졌어요. 20%밖에 안 남았어요. 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백혈병이죠, 백혈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하루에 5팩씩 수혈을 받았어요. 수혈을 받는데 서울대학병원에는 무균실이 없어요. 세브란스에만 무균실이 있네요. 세브란스로 옮겨가지고 이분이 치료를 받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서 제가 하는 5대 요법을 하게 됐습니다. 5대 요법 음식 아무거나 잘 드시는 거죠. 환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어떤 영양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걔들을 잘 배출만 해주면 돼요. 음식 잘 먹으면은 잘 싸야죠. 배변, 그 다음에 면역치료, 운동, 그 다음 정신력. 그 양반이 나를 만나서 저를 따라했어요. 따라했는데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피를 다 만들어냅니다.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 암 극복 이야기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공지사항 플러스 10을 누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 올려놨어요. 앞으로도 강의 참석들 많이 하시고, 총무님하고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연락해서 이 꼭 건강 강의뿐만 아니라 정말 좀 건강이 없으면 뭐 사랑도 낭만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통증이 오는데 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도 전부 다 없고 병도 치료하시고 예방도 하시고 또 좋은 이벤트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서 살기 좋은 우리 뭐 운영진도 잘 하지만은